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은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아스탁도 세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스탁은 닫은 레스토랑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주가를 보시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도 역시나 긍정적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변동성에 이런 종목 참 귀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브랜드가 들어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혹시 틀릴 수도 있지만은요. 미국에서는 올리브 가든이나 레드 랍스터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아주 파퓰러한 레스토랑 체인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인데요. 예. 여하튼 사상치 효과에 바로 이제 계속 근접을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딱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소비는 결코 줄지 않고 있는 그렇죠. 그런 흐름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닫은 레스토랑 안에서도 제일 비싼 라인들, 소위 시푸드 가장 고급 라인이 여전히 1월, 2월에도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2월은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약간 슬로우한데 그 라인만 또 강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비싼 계층, 비싼 어떤 가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여전하다라는 것이 지금 어떤 닫은 레스토랑의 그런 힘이 되겠고요. 이런 실적에 대한 비트율이 최근 10번 10분기 중에서 9번이나 맞출 정도로 이익을 상회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 20분기도 결국 16번인가가 아마 시장 실적 전망을 상회했습니다. 그만큼 안전적인 기업이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최소 9곳이나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닫은 레스토랑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고 긍정적인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스탁은 알리바바입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윈의 컴백 쇼케이스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참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고요. 돌아와서도 뭐 했는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마윈 창업주가 돌아오면서 알리바바를 6개의 독자 그룹으로 분리하고 이거를 잠정적으로 계속 상장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어쨌든 호재로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이 알리바바는 상당히 그 영광도 있었지만 아픔을 줬던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중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큰 어떤 실망감도 그렇죠. 줬고 그 이후에 신뢰감이 예. 많이 깨졌습니다. 2020년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팬데믹 한참 이때인데요. 마윈이 그때 공산당을 공개 비판하는 연설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 어려움이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 말에 그 연말에요. 이 여기서 갖고 있는 엔트 그룹이라는 것은 이제 신규 상장하기로 홍콩에서 돼 있었는데 네. 제 기억은 딱 이틀 전에 이게 무산됐습니다. 실패했죠. 그러면서 예. 모든 이제 고난이 시작됐고요. 네. 이분이 이제 결국 외국으로 가 있다 얘기를 갖고 해외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일본에서 그럼요. 뭐 예. 맛있는 음식 먹고 있다, 뭐 싱가포르에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1년 만에 지금 베이징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6개 사업으로 핵심 사업으로 이제 분할하고 일단은 알리바바는 지주회사 형태로 가는 것이 되겠고요. 알리바바는 결국 홍콩과 뉴욕의 상장을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이 6개의 사업으로 분류했는데요.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산당이라고 우리가 편히 얘기할 수 있죠. 그럼요. 예. 당국과 그 전에 통보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거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기사가 최소한 2명의 내부자랑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소스를 갖고 소위 당국과의 그 표현을 보면 통보했다고 얘기하는데 그쪽 기사로는 일단은 협의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쪽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예. 그럼 다음은 주가에 대해 고민하실 텐데 이 그렇죠. 주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알 수 없고 여전히 공산당 국가라는 거 아셔야 되겠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알리바바의 사업 가치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6개의 사업부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전자상거래 분야 이거는 여전히 핵심 사업을 계속 갔다는 건데요. 주당 103달러의 가치, 클라우드는 16달러의 가치, 국제 비즈니스 12달러 포함해서 한 137달러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분석이고 이 가격이라면 현재 가격보다는 상당히 위에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리바바에 대해서 주가 전반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 하스탁은 어펌홀딩스입니다. 애플이 그렇게 꼭 가져가야만 했을까요?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에서 페이레이터 서비스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사고 나중에 나눠서 지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어펌홀딩스가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악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어펌홀딩스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에 한 몇만 원 지나면 마트에서도 여러분 몇 개월 하실래요? 3개월 뭐 무이자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런 느낌인데 그걸 BNP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상이지만
서양에서는 그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서양에서는 호주부터 많이 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주, 미국, 캐나다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누가 많이 쓰냐면 MZ 세대가 75% 사용자의 75%입니다. 그럼 업펌이라는 것은 애플이랑 사이가 안 좋았느냐? 그게 아니죠. 애플이 계속 이미 업펌과 파트너십을 맺고 그런 비즈니스를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번에 직접 혼자 하겠다 그런 전언한 거죠. 근데 이게 무서운 판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뭐 무이자로 뭐 $550, $1,000까지 하고 우리를 보면 단기 론도 주고 이런 것들 뭐 이자도 없이 해주는 것 자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이니까요. 100만 명이니까 지금 첫날에 100만 명이 우리 애플페이 신청하시면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신청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제가 하나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체크하고 동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아마 아이튠, 애플샵, 그 앱스토어에서 다양한 결제할 때 보면 앞에 디폴트 값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보여주는 게 이 화면이거든요. 예. 이제 여러분들 물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살 때 그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에서 살 때 보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결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카드 할 텐데요. 거기 보면 3개월, 5개월 이런 게 딱 나올 겁니다, 지금.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기본 디폴트로 선택에 따라서는 바로 애플페이 쓰시는 분 바로 여러분이 선택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페이가 확산되면서 가장 어려워졌던 것이 말씀드렸던 캐시앱이라든가 벤모 서비스가 어려워졌고 어펌도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큰 긍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퍼몰딩스 최근까지도 주가가 좀 좋지 않은데 악재가 또 하나 등장했습니다. 아쉽게 됐네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고입니다. 조금 걱정인데요. 네, 오늘 그 시간이 부족해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상업용 부동산의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란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주거용이 아닌 것을 통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이라든가 쇼핑몰, 주유소, 바,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쉽게 해서 상업용 모기지에 대한 스프레드,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기준금리와 차이가 지금 2020년 5월이 최고가 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 방송 보시면 여러 번 보여드렸다시피 주요 지금 대도시의 지금 공실률이 5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됐고 예. 그거에 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경고 사인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수많은 지금 증권사나 그런 경고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츠 같은 경우에 특히 상업용 리츠 같은 건 쉽지 않다라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여운이 남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쉽게도 오늘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빨리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은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저희 이항영의 월가이드 꾸준히 지켜보시면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